자, 그리고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뭐, 내가 여기까지 매매를 하는데 조금 요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힘들었다. 뭐, 요런 의문이 있었던 자리가 있을까? 솔직히 저번 방송 이후로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이후 복귀를 한번 해줄까, 그럼? 19일인가? 요쯤이죠. 요쯤? 요쯤. 자, 여기도 보면 너무 명확해. 뭐가 명확하냐면, 내가 요날도 한량이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 야, 롱자리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딱 봐도, 여기 지금 차트가 고점을 갱신했는데, 거래량 빠진 조정 구간이 나왔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요 거래량이, 이전 상승분의 거래량이 미치지 못해요. 요런 게 괴리거든. 요거 괴리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조정치를 예측을 해야지. 그래서 롱자리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도 요런 근거 때문에 롱자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롱자리 한번 또 줬죠. 겟땡큐. 롱자리 주고 지지 안 깨고, 이거는 솔직히 차트 보는 사람이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한번 터지고, 그러면 요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이전 최고 상승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 고점은 넘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래량을 좀 멀징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거래량을 좀 멀징을 하면 그 이전 상승의 거래량보다 못 미치는 거래량인데 차트가 과부하적으로 올랐단 말이야. 요거는 한 번쯤은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됩니다. 왜 올랐을까? 얘가 과연 쭉쭉 오를까? 요런 생각을 하면 요런 거에 대응이 돼요. 근데 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대응이 안 돼요. 그냥 내가 뭐 돌파롱을 잡았다, 뭐 했다. 아까도 차트 설명하면서 했겠지만 이러다 다 죽는 거야. 딱 봐도 분할 익절 안 했으면 다 죽었겠죠. 뭐 본절 와서 손절 치거나 뭐 했거나. 물론 이게 저번 관점에서는 큰 봉으로 봤을 때 뭐 요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리딩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리딩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틱도 뭐 한 번 오르고 내리는데 3000틱, 500틱, 5000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선물하는 사람들 지금 다 죽자는 거잖아. 그자?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과 괴리를 전부 다 공부를 해서 아셔야 돼요. 모르면 힘들다. 무슨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기가 힘들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1년, 2022년? 뭐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건가? 아, 여기에서 뭐 어떤 지지나 그런 걸 찾는다고 물어보는 거야, 넥라인?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나는 안타까운 거야. 님들이 뭔가 좀 공부가 됐으면 저런 질문을 안 할 텐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자, 봐봐. 이것도 파동이잖아. 이것도 파동이고, 이것도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 파동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나누려는 조건이 고점 넘기면 돼요. 그럼 지금 이 파동 고점 넘겼죠. 그죠? 그러면 얘는 끝난 거야. 얘는 끝난 거야. 앞으로 얘가 다 형성이 되면 얘하고 그때 다시 붙여볼 수 있는 파동의 그런 규모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전에 있는 얘네들 신경 써야 될까? 얘는 끝났어. 끝난 스토리예요. 얘 끝난 스토리야. 여기 애들은 다 끝났어. 여기에 있는 매물대나 이런 거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량 덜어줄 거 다 덜어줬고, 털 것도 다 털었고, 여기는 끝이에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얘만 요 기준에서만 잡는 게 맞죠. 요 기준에서. 다 털었다는 게 무슨 소리냐? 뭐, 요런 거. 여기 넘어섰잖아. 이런 잔인한,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늪지대를 벗어났잖아요.
이거 넘어섰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섰고, 막 예를 들어서 요런 건 있어. 에이 설마 요런 거? 에이 설마 요런 데서 지지저항 나오는 거? 에이 설마 요런 데서 뭐 지지저항 나오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연입니다. 우연. 내가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만 하세요. 요거 다 우연이에요. 요렇게 뭐 어디 마주 떨어지고 뭐 어디 뭐 조정이 나오고 다 우연이야. 왜? 언제부터 그게 우연이냐? 얘가 나오면서부터 저게 다 이제 우연이 된 거야. 얘가 나오면서부터 해소할 거 다 해소했고 털 거 다 털었어요. 끝이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얘네들이 앞으로 작용해야 되는 방향은 심리적인 방향성밖에 없어요. 방향성이라고 해야지 뭐하지만 심리적인 그런 뭐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얘네는 다 끝난 겁니다. 시장의 관점에서도 얘는 끝난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건 봐도 알 수 있잖아. 나스닥도 봐봐. 내가 뭐 나스닥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 봐요. 자 요거 나오고 고점 넘었죠. 그 앞으로 여기서 작용되는 애들은 다 심리적인 요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수잖아, 지수. 지수. 지수는 100% 심리적인 요인밖에 없습니다. 원래 자체가. 거래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잖아. 지수니까. 왜냐면 지수라는 게 모든 그 개인적인 종목이 다 합쳐져서 평균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요렇게 한번 끝났고, 요렇게 한번 끝났고. 그다음에 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네요. 어디까지 끝났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 굳이 좀 짜게 보자면 요만큼? 근데 앞으로 여기 나오는 이게 지금 좀 진행 중이죠. 뭐 이렇게 보면 되지 뭐. 딴 게 뭐 있나? 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알트 분석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나중에 뭐 요청하면 그런 것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차트야 뭐 다 똑같죠 뭐. 얘기가 좀 늘어지는 것 같다. 11시네요. 자야겠다. 그죠? 저는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거 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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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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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오늘 방송 안 켰으면. 1번. 근데 웬만하면 저기서 모험하지 말고 여기까지 보든지. 이거 볼 때도 마감 보면 좋고. 이봐, 이봐. 차트가 얼마나 정직하니? 요 정도 봐주면 될 것 같고. 요렇게네요. 주봉에서 3월 전고 뚫으면 주봉에서 3월 캔들이 하나, 둘, 셋, 요만큼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캔들 얘기하는 겁니다. 주봉에서 3월 전고 뚫으면 주봉 하락 다이버 거의 뜰 것 같은데 주봉 RSI 하락 다이버 뜨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시는지요. 그러면 얘를 뭘로 봐야 돼? 얘가 이렇게 상승하면 다이버 이렇게 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 얘기하는 걸까요? 다이버는 근데 다이버전스는 사실 차트 괴리를 보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요거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 추천을 안 하냐면 봐봐. 예전에도 제가 RSI 교육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RSI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거 그냥 제 경험에 따른 얘기입니다. 차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RSI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보다 그럼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이죠. 여기 지지 요 중간 50 라인에서 여기 상승하는 상승의 폭이 훨씬 더 큽니다. 이만큼의 차이예요. 차이 엄청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요만큼의 다이버전스가 과연 우리가 차트를 보는데 크게 영향이 있을까? 얘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고 이렇게 좀 더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그렸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매수해야 돼?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뜨고 나서도 차트는 이만큼이 더 올라요. 여기 다이버전스 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요 정도 다이버전스일 텐데 며칠이 더 올라. 이게 주로 치면은 한 두세 달 더 올랐을걸? 근데 요거를 매매에 적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 기준이. 그리고 저는 다이버전스를 볼 때 기준은 항상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다이버전스는 크게 의미가 요만큼의 다이버전스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더 의미가 있냐? 여기서 터지는 다이버전스가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반등 자리 있죠. 여기서 오는 반등. 여기서 오는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반등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아무리 다이버가 걸려서 차트가 하락을 했다지만 얘가 이 50선을 넘어가는 여기서 뭔가 이제 반등이 보인다. 주봉이기 때문에 캔들이 끝나야 반등이 제대로 뜨거든. 얘가 50선이면 봐봐요. 제가 이거 한 번만 지울게. 자, 여기다 50선에 긋는다 칩시다. 얼추 그으면 저는 요런 데서 나오는 반등이 미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럼 봐봐. 차트로 보면 다이버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등 한번 치니까 어떻게 돼요? 차트의 상승폭이. 이것과 비교를 해봐. 여기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다이버전스하고 비교를 해봐. 이 힘이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몇 배야? 3배잖아. 그래서 꼭대기나 하락,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다이버전스를 보는 방법 중에 뭐 7, 80이면 이제 과매수라고 하고 뭐 20, 30대면은 과매도라고 하잖아. 저는 이 기준보다는 여기 중간 50선 기준을 훨씬 더 크게 봅니다. 결국에는 다이버전스도 신뢰가 없다. 결론은 그건데 말을 좀 돌려 한 느낌인가? 뭐 의도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다이버전스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요 다이버전스 보고 매매하면 요렇게 돼요. 하락 다이버잖아. 어디 하락이 있어? 이거 저 다이버 믿고 매매하면 죽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면 굳이 주봉 다이버전스가 아까 말씀하신 여기서 뭐 다이버가 뭐 이렇게 떴다고 해도 근데 이미 지표가 식었잖아요. 다이버전스 지표도 식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식어 있는 상황에서 3, 4월에 다이버전스가 걸린다는 게 어디에 걸릴까? 뭐 요 반등에 여기에 뭐 요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걸 예상하시나? 요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다이버전스 걸린다고 해도 얘가 지금 반등 자리가 어딘지를 봐야 돼. 여기잖아. 여기에서의 반등 좀만 해도 지금 차트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RSI 자체가 상대 강도 지수잖아요. 상대 강도 지수. 요 바닥과 과매도 구간과 과매수 구간에서는 비교할 상대가 없어.
그죠? 근데 여기 중간선에서는 비교할 상대가 있잖아요. 그동안 차트를 올린 것과 그동안 차트를 뺀 것과 그거 대비 강도 지수기 때문에 여기 꼬다리와 여기 뭐 바닥은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 영? 지표에 대해서 너무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한량이도 저한테 무슨 굉장히 신박한 RSI 지표 보는 법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개인만 알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름 신박한 방법이에요. 근데 한량이가 그 RSI 지표를 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한 것과 RSI를 보지 않고도 똑같은 관점을 설명한 저하고 의견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에 매몰돼서 볼 필요는 없다. 그거 하나만 보지 않고 그냥 정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그 시점이 맞아떨어질 건 다 맞아떨어져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한량이 거는 되게 신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알 것 같아. 뭐 잘하고 싶기도 하고 돈 벌고 싶기도 하고 그건 내가 그 노력은 너무 잘 알겠는데 이게 사람이 편해지면 게을러져요. 편해지면 게을러져. 이게 게을러지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나 그런 말도 하곤 하거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공부하잖아. 지표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차트 관련돼서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저는 취합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화가 돼야 돼. 단순화. 근데 이 단순화를 한다는 게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캔들, 뭐 복마감, 뭐 추세, 그다음에 뭐 이평선,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을 그 프레임마다 이거는 이 프레임에서 써야 되고 요거는 저 프레임에서 써야 된다라는 그게 다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다 찾아야 돼. 그 찾고 자기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거짓말 같죠? 나한테 교육을 했던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방법이 다 있어요. 방법이라기보단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만 맞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거를 알면 단순화라는 게 이게 말이 이제 심플이라서 그러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어. 필요 없는 거 빼라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빼야 될 때가 있고 빼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 그것만 알면 돼. 그게 내가 얘기하는 단순화예요. 다 빼라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지표 안에 RSI는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RSI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차트 볼 때 무조건 봐야 되는 거 몇 개 안 돼요. 캔들, 추세, 이평, 거래량, 파동. 또 뭐 있나? 없지. 캔들, 추세, 이평, 거래량, 파동. 또 있나? 모르겠네. 요거밖에 없어요. 저는 요거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혹시 내 책 봤던 사람 중에 이거 기억나는 사람은 얘기해줘. 나도 좀 가물가물해. 교육한 지도 좀 오래됐고, 책 본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제가 보는 지표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님들이 생각하는 지표, 그다음 뭐 RSI나 아니면 뭐 스토캐스틱이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지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지표는 다 기본 지표입니다. 기본 지표라 함은 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나? 님들이 아는 그런 지표들.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 주식시장이 변했듯이 뭐 매매나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에 그런 것들이 변했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지표는 저는 아예 보지 않아요. 그냥 이런 기본 지표만 봅니다. 여기 하나 더 있다. 지지저항. 그죠? 캔들, 이평선, 추세, 지지저항. 야, 뭐 많이 보네. 매물대도 보네. 뭐 지지저항, 매물대 이거 같은 말이죠. 딱 요거만 봐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이거를 내가 보는 프레임에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교육했던 친구들한테는 다 교육을 했습니다. 이 프레임에서는 요거 기준으로 중요도를 가지고 보고, 요 프레임에서는 요거 기준으로 중요도를 가지고 보고, 딱딱딱딱딱딱. 그게 다 있습니다. 제 교육 자료에. 이게 처음에 사실은 좀 배우기 힘들어. 힘들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모든 교육이 다 똑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접근 방법은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믹 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외울 게 있다라는 말이야. 외울 게 있고, 읽어야 되는 게 있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무조건 경험이에요. 이건 무슨 님들이 나중에 나이 들고 나이가 적고 뭐 많고 떠나서 무슨 공부를 해도 이거 두 개가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으로 치면 얘는 문법이고 얘는 서바이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아카데믹한 걸 하더라도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매매도 똑같습니다. 아카데믹한 걸 어느 정도 해야 돼. 하고 난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그 아카데믹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뭐야? 어. 야, 이거 뭔가 방송이 좀 끊기나 보다. 끊겼니, 혹시? 아. 나 혼자 떠드니, 혹시? 끊긴 거 아니지? 아, 얘가 뭐, 딴 데가 있었구나.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구간과 예측이 되는 구간,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측? 예측? 무슨 예측? 어떤 예측? 어, 예측?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확률적인 예측을 얘기하는 건가? 확률? 이게 뭐 90%짜리, 뭐 10%짜리 이런 거? 자, 봐요. 이게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 선물 매매뿐만이 아니라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무조건 예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90%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90%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10%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차트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났죠. 제가 그 10월 19일 방송을 보면 여기가 리딩의 패턴이다. 리딩의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얘가 1파니까 2파 조정 살짝 하고 3파로 쭉 날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렸던 그림은 이만큼의 조정은 없는 그림이었어요. 이만큼의 조정.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직방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예측을 하더라도 이게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차피 올라가긴 할 거지만 이런 조정 구간이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면 여기서 방송 듣고 매매했던 사람들은 다 본전 왔단 말이야, 이미. 그죠? 그래서 본절치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측, 의미가 있는 예측, 의미가 없는 예측이라기보다는 무조건 대응이에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예측을 하건 의미가 없는 예측을 하건 대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자, 의미가 없는 예측은 이런 것도 설명이 되겠다. 저는 그거를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심리편에서 교육하는 것 중에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라는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예측을 하는 게 얼마나 매매에서 위험하냐. 그런 건 필요가 없다. 무조건 대응이다.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일 뿐이다. 이 시나리오가 진행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수정이 돼야 돼요. 그 수정하는 게 대응이에요.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 대응.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무조건 이게 나오지. 이 자리엔 무조건 이거지. 그렇게 예측해도 돼. 다만 대응을 한다는 조건이에요.
대응을 하지 않고 예측만 하면 죽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공부했던 게 캔들 복마감과 큰 봉에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응이 처음에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대응이 힘들잖아. 그지? 이게 힘드니까 그냥 아싸리 프레임을 키워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키워서 이 큰 프레임 상에서 봐봐. 이거 지금 얼마나 난리를 치노. 그지? 근데 이렇게 보면 캔들 한두 개예요. 캔들 한두 개. 그지? 이 안에서 여기서 막 차트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큰 프레임에서는 꼴랑 캔들 두 개야. 큰 프레임을 보다 보면 작은 프레임에서 예측이 안 되는 의미 없는 예측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고민을 했을 때 당시에 큰 봉의 연계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볼 때. 큰 봉에서 보면 작은 봉에서 좀 덜 흔들리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4배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4배수 원칙. 이건 뭐냐면 각 프레임을 이렇게 하나하나 봐보셨던 관찰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될 텐데 저거는 제가 우연히 그냥 다른 지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자 15분 봉을 보면 이거에 대한 확대판이 1시간 봉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봉을 쪼개서 확대를 할 수 있는 최대치가 15분 봉입니다. 그리고 4시간 봉을 최대치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1시간 프레임이에요. 이 이상 넘어가면 연계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5분 프레임을 보고 4시간 예측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4배수 법칙이야. 4배수, 이게 15 곱하기 4하면 60이죠. 1시간. 1시간 곱하기 4하면 4시간이죠. 얘를 보고 얘가 예측이 돼요. 근데 얘를 보고 얘는 예측이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잖아. 주봉 7 곱하기 4하면 28이잖아. 달봉이죠. 달봉에 대한 예측은 주봉을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날봉을 보고는 주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 프레임에 대한 연계성도 좀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지도를 본다 칩시다. 이렇게 지도를 본다 쳐요. 우리나라 지도예요. 우리 또 독도 표기해줘야지. 얼마 전에 일본 새끼를 만났는데 이 새끼가 다케시마라는 말을 해가지고 아주 나를 빡치게 했는 쌍놈 새끼. 자, 어쨌든 울릉도가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치면 님들 이거 여기서 서울 보려면 어떻게 해? 확대해야 되잖아. 확대. 그죠? 뭐 몇 분에 이런 식으로 확대해야 되잖아.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만 따로 잘라서 확대를 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4시간 봉이다. 그러면 요만큼 확대해서 이렇게 냅둔 게 1시간 봉이에요. 그럼 봐봐. 이 서울에 또 구도 있잖아. 무슨 구. 그러면 그거를 또 확대한 게 15분 봉이라고. 그럼 봐봐. 여기서 얘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죠. 근데 요거 보면서 매매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의미 없는 예측이 될 수 있어. 이게 의미 없는 예측이야. 이해돼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근데 15분 보고 1시간을 예측한다.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죠. 의미 있어. 근데 얘가 4시간 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설명 쥐게네. 깔끔했다. 그럼 또 질문이 있을까요? 저것도 내 교육자료 있는데
자, 우리가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저거야. 손절, 물타기, 불타기. 요거는 대응의 영역이 아닙니다. 요거는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요거는 꼼수예요. 꼼수. 살아보겠다는 발악입니다. 한글 안 쳐진다. 물타기, 불타기는 발악이에요. 발악. 그러니까 님들이 생각하는 대응하고 분할에 대한 그 영역을 같게 보면 안 돼요. 이거를 같게 보는 순간 좆됩니다. 물 계속 타다가 평단 작업한다고 뒤져요. 교육 자료 없어요. 제가 그냥 책으로 쓴 거예요. 예전 컴에 있을 때는 뭐 3학년한테 푼다든지 학년 올라가면 풀거나 아니면 뭔가 나와 사연이 겹치는 애들한테는 공유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데 대부분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님들이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응하고 분할은 정말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다르게 생각을 안 하게 되면 1번 프레임 때문에 일단 죽을 거고 다이. 저 많이 해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D입니다, D. 프레임 때문에 1번 죽을 거고 2번 이 프레임에 따라서 평단의 차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15분에서 평단 작업을 한다? 님들이 생각하는 그 엄청난 프레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 이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 요렇게. 그죠? 자, 내가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갔어.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갑니다. 한 번 빠졌어. 그러면 요 한 번 빠진 구간에 틱이 900틱이네요. 900틱이죠. 그죠? 900틱이면 내가 20배를 치잖아요. 청산입니다. 그래서 그거 죽기 전에 한 요쯤에서 왜냐면 900틱에 바로 걸면 휩쓸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보통 한 50불 사이 사람들이 50불에서 100불 사이로 건단 말이야. 거기서 한 번 더 잡았어. 그래? 운이 좋아서 평단이 여기가 돼. 여기가 돼요. 여기서 거의 90% 털게 됩니다. 90%저 자리에서 텁니다. 이거는 맛도 못 봐요. 요거는 맛도 못 봐. 요거는 맛도 못 봐. 내 평단이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 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털 거예요. 여기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죠. 근데 들어갈 수 없는 파동이긴 해요.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난리치는 이 프레임이 15분봉이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1시간으로 된다 칩시다. 1시간으로 치면 여기에서 여기 900틱이잖아. 근데 지금 차트가 추세 캔들을 봐봐요. 추세 캔들의 길이가 이만큼씩이야. 이만큼씩이야. 얘를 금액으로 치면 1800이네. 1800T씩이네. 대충만 봐도. 1800이죠. 이거 님들 10배 써도 죽어요. 10배 써도 죽어. 5배 쓰면 살 수 있겠다. 5배 써도 살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1800틱 요런 추세에서 여기서 숏 한번 잡아. 못 잡아. 숏 잡아. 못 잡아. 숏 잡아. 못 잡아. 이게 15분에서는 괜찮거든. 15분 프레임에서 여기서 내가 숏을 1차 잡아. 내려왔어. 아, 조금 더 올랐네? 아씨, 아닌가? 그래도 한 번 더 잡아. 잡는 근거는 뻔하죠. AB 7.618이니까.
다 잡았겠지. 여기서 숏 잡았겠지. 근데 봐봐. 캔들이 여러 가지 현상을 봐야 돼. 일단 거래량. 정고에 대한 거래량. 정고 여기죠. 훨씬 넘었죠. 그러면 최소한 이걸 넘는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것 정고죠. 이 정고보다 거래량이 더 터졌어. 1차 터지고 2차 터졌잖아. 근데 우리는 파동 카운팅이라는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1차 거래량, 2차 거래량? 뭘까? C1, C2잖아. C3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숏 잡다가 15분 프레임에서 여기서 뭐 900틱씩 숏 한번 잡고 평단 작업하고, 그쵸? 여기가 1007만이고 너무 작나? 한 이쯤에서 하려나? 좀 넉넉하게 여기를 하자. 여기가 또 800틱 차이니까. 여기서 하면 평단 여기. 여기서 한번 더 하면 평단 여기. 이게 차트가 내려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면 님들 평단은 이춤이 된단 말이야. 근데 차트가 내려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내려왔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 예측이 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응이 아니라고. 이거는 살기 위한 발악이야. 물타기하고 불타기는 발악입니다. 발악. 발악. 물타기하고 불타기를 진행 방향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하면 좆되는 거란 말이니. 이게 이해되나? 김단님 이게 뭔 소린지 이해돼요? 봐봐. 여기서 숏 잡고 숏 잡고 숏 잡는 거는 진행 방향입니까? 진행 방향이 아닙니까? 진행 방향 아니죠. 차트의 진행은 여기잖아. 근데 니는 숏 잡고 있잖아. 예를 든 거예요. 니 여기서 숏 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차트의 진행 방향입니까? 차트의 반대 방향입니까? 차트는 상승하고 있는데 님의 포지션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대응이야? 이거 대응일까요? 이거 대응 아니죠. 발악이에요. 발악.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롱이었어. 이게 롱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물타기가 되고 진행 방향 거꾸로 하면 아니, 진행 방향대로 하면 불타기가 되고 진행 방향 거꾸로 하면 물타기가 되죠. 그 차이긴 한데 요 두 녀석은 발악이에요. 발악. 살기 위한 발악일 경우와 돈 더 벌려고 욕심내는 추세를 계속 타는 방향 욕심이 섞인 발악. 대응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물타기 불타기를 빼고 대응이라 하면 이렇게 봐야겠죠. 15분 프레임에서 내가 매매를 진행했어. 여기 ABC 보고 매매를 진행하는데 이런 매매 굉장히 불안한 매매죠. 왜? 3바닥이 아니잖아. 2바닥이잖아요. 이게 2바닥이 나오면 깨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바닥은 다시 한번. 자, 그러면 ABC 보고 일단 매매를 했다고 칩시다. 뭐 ABC 보고 잡을 만한 데가 이 자리죠. 왜? 프레임을 작게 보면 저 자리 근처에서 되돌림이 있을 거예요. 어디 있노? 아, 여기구나. 되돌림이 있죠. 여기서 포지션 한번 잡을 수 있겠다. 타겟팅은 당연히 작은 프레임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4시간, 1시간 봉 보고 매매를 한다 그래서 타겟팅을 4시간, 1시간에서 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자, 내가 여기서 롱 잡았어. 롱 잡고 ABC 보고 털었어. 반 털고 1.618까지 봐야 되니까 요거는 1.618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려고 반만 털었어. 그죠? 그럼 1.618 안 되죠. 여기에 반 터는 것도 잘하는 매매입니다.
1번 매매하고 여기까지 봤다 쳐. 1.618까지. 반 털고 나머지 반 털었어. 자, 그럼 여기서 숏을 보는데, 여기서 내가 숏 매매를 보는데, 차트에 괴리가 있습니까? 숏을 봤는데, 그 다음 나오는 봉을 보면, 얘가 차트를 내려가고, 조금 더 작은 봉으로 볼게요. 표시해놨으니까. 지겹니?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자, 내가 여기서 숏을 봤다 쳐. 좀 작은 봉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 숏을 봤는데 차트가 어떻게 됐어? ABC 안 그렸지? 이 정도는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안 긋고 이전 고점을 안 깼습니다. 복마감으로. 복마감은 4시간만 보는 건데 이거 지금 되게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어. 그럼 이 차트 요 자리를 보면 분명히 분봉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을 겁니다. 아따, 오랜만이네. 이런 마이크로 분석을 해주는 게. 자,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죠. 거래량들이 막 붙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C가 안 나오고 내 평단에 오면 잘라야겠죠. 잘라야겠죠. 이게 대응이에요. 물타기 불타기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전으로만 자르는 게 대응이야. 왜?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직 파동이 끝이 안 났구나. 이 파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그럼 이 파동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또 분석을 하면 되잖아. ABC 나왔는데 이렇게 ABC 나왔는데 ABC가 나온다고? ABC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숏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차트가 이런 괴리가 생겨. 여기서 이게 만약에 앞으로 계속 진행될 파동이면 전고를 깨면 안 되거든. 봐봐. 얘가 만약에 A 파동이라면 얘가 거래량 터졌잖아. 거래량 터졌잖아. 그럼 얘 충분히 A 파동으로 볼 수 있잖아. 근데 얘가 거래량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 바로 고점 갱신했죠. 고점 갱신하면 얘는 A 파동이 아니네라고 재빠르게 생각을 해야 돼. 재빠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그러면 혹시 요게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님들이 배웠던 무슨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A, B, C, D, E가 돼도 되고,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 요렇게 네요. 불규칙이네요. 불규칙 플랫이면 요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어쨌든 차트의 현상이 요렇게 나왔잖아. 끝까지 더 갔잖아. 그럼 여기서 보고 매매 스탠스를 바꾸는 게 대응이지, 여기서 계속 숏 잡고 하는 게 대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타기 바라기입니다. 설명 나쁘지 않았나? 나쁘지 않았어. 괜찮았어. 요것도 좀 마찬가지죠. 파동이. 이것도 무작정 쇼 한 파동 더 남았다 그래서 잡지 말고 계속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얘가 일단 여기 뛰어넘는다. 여기를 넘는다. 그럼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요렇게 끝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요거는 요렇게 하나로 끝난 거고 요렇게 하나로 끝난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90%와 10%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평균 거래량이 조정파에서 요 정도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님들 이거 구분하기 힘들잖아. 어떤 거래량이 많은 거고 어떤 거래량이 적은 거야 모르잖아. 그러면 이전 조정파 자리에서의 거래량을 봐요. 여기 이전 조정파 거래량이잖아. 거래량 요만큼이죠. 이만큼 빠져야 조정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여기 차트도 여기 조정이죠. 이만큼 빠졌네. 그럼 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조정하는 평균 거래량이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봐봐. 조정 거래량보다 더 높죠.
그죠? 얼핏 요렇게만 봐도. 그러면은, 아, 조정이 여기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봐. 바로 차트 또 오르자. 이런 게 실시간으로 차트를 읽고 대응을 해야 되는 방법인데,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이거 알 수 없어요. 봐봐, 이렇게 보면 또 이상한 거를 감지를 해야 돼요. 말하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오죠. 실시간으로다가. 근데 어찌됐건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표시해둔 비파권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 안 넘고 안착을 못하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지만 15분 2평은 좋죠. 1시간 2평 한번 체크해 보기도 하고 61선 넘었네. 그럼 2평이 나쁘지 않다는 소리네. 그러면은 요거 61선만 잘 올라가 주면 되겠네요. 안착만 하면 되겠네요. 그 요런 거. 이거를 님들이 보면서 다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그냥 저처럼 주댕이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분석이 나온 대로 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게 사실인 게 뭐냐면 진짜로 내가 이 당시 분석할 때는 차트가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 당시 분석할 때. 그리고 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지. 근데 님들은 또 시간이 지나서 차트를 봤을 때 이 모양이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캐치가 안 된다고. 계속 요거만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한다고. 근데 여전히 나는 확률적으로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 왜 여기서 한번 밟아줘야 되거든. 이전에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이평의 형국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알 텐데 어쨌든 121선 한번 깨면 224일선 한 번쯤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캔들이 상승하면서. 이격을 줄이지 않으면 차후에 폭등이나 폭락이 와요. 계속 괴리를 줄이지 않는다. 이런 것도 봐봐. 이거를 다 님들이 차트에서 현상을 찾아야 돼. 괴리가 너무 벌어지잖아. 괴리가 계속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등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괴리가 계속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폭락이 나오잖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요것도 다 님들도 뭐 매매 뭐 하다 보면 다 알 거야. 볼린저 밴드 봐도 벌어지고 넓어지고 벌어지고 넓어져도 뭐 이런 거 봐도 알잖아. 볼린저 밴드 가운데 라인이 21선이니까. 그게 어떤 프레임에서 21선인지에 대한 차이도 있고. 자, 오늘 얘기 많이 했다. 그죠? 벌써 한 2시간은 나의 시간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성투하시고 앞으로는 웬만하면 제가 좀 멤버가 한 10명 정도만 되면 방송을 좀 정해진 시간에 할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할 것 같고 물론 그만큼 멤버가 안 보이면 여전히 불규칙하게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의무감이 생길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방송을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난 저런 게 너무 무서워. 김담님이 한 말 중에 감사한 거는 괜찮은데 기준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난 저 말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내가 김담님을 모르는데 얼만큼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막 방송 보고 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난 너무 무서워. 와, 저 사람이 혹시 저런 기준이 조금 생긴 거 가지고 매매를 막 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 게. 그래서 하루빨리 커뮤를 만들어서 저런 사람들을 제지하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적당히 해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아, 차트 좋네요. 거봐, 이런 게 예외성이라고. 지금 봐봐. 보면은 지금 2평 다 돌렸네. 60일 안 깎이고 돌리고. 한 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두 번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더 거래량 체크하면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여전히 자신있게 못 들어가는 캔들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나와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올라갔다가 지지를 하는 걸 봐야지 들어갈 수 있는 캔들입니다. 이거 만약에 지지 안 하죠? 그러면 못 들어가요. 이런 거는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보고 간보던지 618 넘어서 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 위에서 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좀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면.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지뢰 발광을 해도 여기서는 변한 게 없다.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여기 이만큼의 반등 라인인데 이게 좀 틱이 있어서 그러지.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는 라이브를 풀긴 할 거예요. 라이브는 전체 라이브는 안 풀 거고 부분 편집해서 풀긴 할 건데 그 커뮤 형성이나 유튜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거 보시고 혹시라도 좀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줘요.